네, 태풍 쏠릭이 제주도에 이어서 호남 지방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중부지방이 아닌 호남에 상륙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네, 자세한 태풍 상황을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태풍 특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쏠릭이 먼저 제주도를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 피해 상황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태풍 쏠릭이 제주도를 강타를 했습니다. 어제 밤부터 오후까지 이 제주 곳곳으로는 이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는데요. 지금은 제주도는 태풍의 고비를 좀 넘어 지났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태풍 중심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주 곳곳으로는 초속 한 20m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밤사이 제주에서는 기록적인 이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이 제주 한라산에서는 이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2m가 기록이 됐는데 네. 어느 정도입니까? 역대 최강의 태풍으로 불리는 이 태풍 매미가 북상할 당시에 공식적으로 초속 60m의 강풍이 기록됐습니다. 예. 지금 어제 기록된 강풍은 비공식 기록이라서 넘어섰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그만큼 강한 세력으로 이 태풍 쏠릭이 제주도를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예. 네. 또 한라산에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총 누적 강수량이 1000mm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많은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워낙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다 보니까 이 제주도 곳곳에서 이 피해도 속출을 했습니다. 어젯밤 제주 서귀포 위미항에서는 이 방파제 시설물이 파도에 유실이 됐고 가장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 소정방 폭포에서는 20대 여성이 파도에 휩쓸리면서 실종이 됐습니다. 네. 네. 그 밖에 약 한 260여 건의 시설물 피해가 접수가 됐고 12,000여 가구가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세력이 큰 것 같은데 예상 경로가 시시각각 바뀌었습니다. 중부지방이 아니라 지금은 호남 서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큰 거죠. 네, 태풍 쏠릭이 제주도를 강타한 뒤에 지금은 이 서해 상으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쏠릭은 제주 북서쪽 약 한 11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을 하고 있고 중심 기압은 970헥토파스칼로 어제보다는 좀 세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예. 이 중심부에는 초속 35m의 여전히 강한 바람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태풍의 예상 경로가 좀 다소 변화가 생겼습니다. 태풍이 지금 시속 한 8km의 속도, 그러니까 사람이 좀 걷는 속도보다 조금 빠른 정도의 아주 느린 속도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 때문에 이 방향이 좀 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지금 당초 예상됐던 이 충청 서해안이나 경기 서해안이 아닌 호남 서해안으로 좀 자정을 전후로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이후에는 내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는 태풍이 충청도를 관통을 하겠고 이후에는 내일 오후쯤에는 강원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면서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태풍에 상륙하는 지점이 다소 변화가 생겼을 뿐이고 네. 여전히 이 태풍 쏠릭은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대비는 철저하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태풍의 움직이는 속도는 굉장히 느려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속도만큼 세력도 느려진 건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세력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예. 당연히 지금 어제보다는 세력이 좀 약해졌다고 하지만 예. 이것은 당연히 태풍이 고위도로 진출을 하면은 세력이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고 네. 지금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태풍의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다. 그리고 느려짐과 동시에 동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러면 예상이 그렇게 변경이 된 상황에서는 수도권도 이제 태풍의 강력한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는데 그렇지도 않나 보죠? 네, 일단 태풍의 진로가 바뀌면서 위험 예상 지역도 조금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이 앞서 전해드렸듯이 일단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호남 지역이 아무래도 좀 가장 큰 피해가 우려가 되고 네. 그 밖에 이 태풍이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충청 지역과 이 태풍의 오른쪽 반경, 그러니까 위험 반원에 들어가는 경북과 강원도 지역이 좀 더 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수도권 같은 지역은 당초 이 수도권을 태풍이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좀 상당히 긴장이 됐었는데 네.
일단 태풍의 영향은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태풍의 중심부에서 조금 멀어진 것뿐이지 여전히 이 태풍의 강풍 반경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 네. 일단은 뭐 앞서 전에 들었듯이 이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태풍이 직접 상륙하는 데다가 태풍이 아주 지금 느린 속도로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이 강풍과 폭우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바람이 오래 이어지다 보면 당연히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내일까지 이 호남 지역 그리고 특히 지리산 부근 쪽으로는 총 강수량이 400mm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람도 이 초속 30m가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초속 30m라고 하면 좀 감이 안 오는데 예. 네. 시속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시속 100km 정도의 강풍입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이 전신주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는 상당한 위력의 강풍이 불 것으로 사람은 아예 서 있을 수가 없군요. 사람도 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네. 이렇게 뭐 날아간다는 넘어지는, 표현을 네. 쓸 수 있을 정도로 예. 상당히 위험한 수준의 네. 강풍이 불기 때문에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또 다른 태풍입니다. 20호 태풍 시마론이 일본 남쪽에서 북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경로는 일본 쪽으로 향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19호 태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뭐 북서태평양에서는 19호 태풍 솔릭뿐만 아니라 이 20호 태풍 시마론이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 시마론은 현재 일본 오사카 남쪽 한 300km 부근에서 북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서 내일 오후 사이에는 일본을 관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태풍 시마론이 이미 솔릭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지금 뭐 태풍 솔릭이 워낙 이례적으로 느리게 북상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이 시마론이 태풍 솔릭을 좀 잡아당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보통 이 2개 이상의 태풍이 서로 근접해서 북상을 하게 되면은 이 서로 잡아당기거나 밀거나 하면서 서로의 진로를 간섭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것을 최초로 발견한 일본 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 후지와라 효과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 지금 솔릭이 워낙 느리게 이동하다 보니까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기상청은 일단 후지와라 효과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고 지금 19호 태풍과 20호 태풍이 약 한 1,10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서로 간섭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20호 태풍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좀 약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 19호 태풍 솔릭이 지금 오른쪽으로 장벽을 형성을 하면서 끼고 돌면서 북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화가 되다 보니까 동쪽으로 공간이 나게 되고 지금 태풍 솔릭이 이 동쪽으로 공간이 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따라서 지금 솔릭의 진로에 변화가 생긴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20호 태풍이 영향을 주고는 있다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태풍에 대비하는 방법도 각각 네. 시청자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민감요법 같은 느낌도 있고 신문지를 붙이면서 뭐 X자로 붙인다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일단 창문에 X자로 붙이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어릴 때 많이 해봤던 것 네, 같습니다. 창문에 X자로 테이프를 붙이는 것은 사실 이 방법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예. 뭐 좀 배신감이 들 수도 있는데 X자로 붙이는 것보다는 이 네. 창문과 창틀 사이를 테이프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실제로 실험을 한 결과 네. X자로 붙이는 것보다는 창문과 창틀 사이를 테이프로 고정을 해서 창문 자체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이 강풍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런 게 지금 효과가 없다는 거죠? 네, 신문지 같은 경우는 예.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신문지가 마르지 않도록 계속 물을 뿌려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창문에 잠금 장치를 충분히 하고 창틀과 창문 사이를 흔들리지 않도록 신문지를 끼워 넣거나
테이프를 발라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 물론 강풍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비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비 피해에 대해서도 좀 대비가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는 뭐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그리고 담장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은 없는지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번 태풍 솔릭 같은 경우는 해안을 따라서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조 시각에는 이 바닷물이 이 방파제를 넘어서 해안 저지대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해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각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대비를 좀 철저히 하시고 저희가 특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기상 정보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